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자꾸 깨시나요?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찾아오는 그 요의감, 화장실 다녀와서도 다시 잠들기 어려운 답답함, 그리고 다음 날 찾아오는 피로감까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가족들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닌가? 밤에 또 일어나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잠들기조차 두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혹시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며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74세 최 할아버지께서 매일 밤 7-8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상태로 오셨어요. 부인분은 남편이 밤마다 일어나니까 저도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다 둘 다 쓰러질까봐 걱정이에요. 라며 절망적인 모습이셨죠. 최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시면서 저녁에 혈압약을 드시고 습관적으로 밤늦게까지 물과 차를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을 적용한 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고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간단한 배뇨일지를 작성하신 결과 야간뇨가 두세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3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잠을 잤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지금은 낮에도 활기차게 산책을 나가시고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밤에 푹 자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고 낮에는 활기차게 생활하며 야간뇨로 인한 낙상 위험도 줄이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세 시간마다 깨는 고통에서 벗어나 7, 8시간 연속으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수면으로 인해 낮 시간 졸음이나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며 외출이나 사회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의미 있는 개선을 경험하셨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지시는 모습을 수없이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명입니다.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낮 시간 활동력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며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특히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70대 이상의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체념하시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원인들이 있고 대부분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약물의 영향이에요. 특히 고혈압 치료제 중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저녁에 복용하시면 밤에 소변량이 크게 늘어나요. 최 할아버지도 바로 이 경우였죠. 둘째는 당뇨병으로 인한 혈당 조절 문제예요.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당분을 배출하려고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셋째는 신부전으로 인한 하지부종입니다. 낮에 다리에 고인 부종이 밤에 누우면서 혈액으로 돌아가 소변량을 증가시켜요. 넷째는 저녁 늦은 수분 섭취나 카페인 음료 습관이에요. 저녁 시간에 물이나 차를 많이 드시거나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것이 야간뇨의 주범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다섯째는 노화로 인한 방광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수축력도 약해지죠. 여섯째는 변비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변비가 있으면 직장이 부풀어 올라 방광을 압박하게 되어
방광 용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런 원인들 대부분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수술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조정과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72세 이할머니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밤에 5, 6번씩 깨셔서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오셨는데 배뇨일지를 작성해 보니 저녁 7시 이후에 녹차를 3-4잔씩 드시는 것이 문제였어요.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하는 데다가 수분 섭취량 자체도 많았던 거죠.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신 후 단 일주일 만에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방법은 스마트한 배뇨일지 작성이에요. 그런 번거로운 것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야간뇨 문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배뇨일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만의 정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밤에 자주 깬다고 하는 것보다 정확히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에서 깨는지를 알아야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잠자리에 든 시간, 소변을 본 시간, 기상 시간을 모두 적어주세요. 둘째, 소변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세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면 많음, 보통, 적음 정도로만 구분해도 충분해요. 많음은 200ml 이상, 보통은 100-200ml, 적음은 100ml 이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하루 총 수분 섭취량과 저녁 6시 이후 섭취량을 따로 기록하세요. 물, 차, 커피, 주스, 국물 등 모든 액체를 포함해서요. 넷째, 그날의 특별한 상황을 적어두세요. 약물 복용 시간 변경, 스트레스 상황, 운동 여부, 음주, 짠 음식 섭취 등이요. 다섯째, 수면의 질도 1-10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1점은 전혀 못잠, 10점은 아주 깊게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일주일, 가능하다면 2주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날에 야간뇨가 심하고 어떤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마다 유독 심하네 하고 생각해 보니 수요일에 복용하는 특정 약물이 있다거나 비 오는 날에 더 심해지네 하고 보니 습도가 높은 날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배뇨일지를 작성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에요. 가족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더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고 이후 개선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배뇨일지를 통해 패턴을 파악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들어가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저녁 6시 이후의 수분 관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야간뇨가 50% 이상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녁 6시 이후에는 평소 드시던 수분량의 30% 정도로 줄이세요. 갑자기 확 줄이지 마시고 처음에는 평소 양의 80%부터 시작해서 70%, 60%로 점진적으로 줄여가시면 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적절히 조절하시는 거예요. 특히 주의하실 것들이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은 오후 3시 이후로는 완전히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뿐만 아니라 방광을 자극해서 급작스러운 요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옥수수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드시길 권해요. 이런 차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이뇨 작용은 적어서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녁 8시 이후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와 관련해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시고
국물이나 찌개보다는 밥 위주의 건식 식사를 하세요. 특히 짠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는 야간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도 혈당을 올려 소변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7세 박할아버지는 당뇨병과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시면서 밤에 8-9번씩 깨셨는데 저녁 시간 수분 조절과 함께 취침 전 골반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3주 만에 야간뇨 횟수가 3-4번으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운동이라고 해봐야 침대에서 5분 정도 하는 건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복용 시간 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약 중 이뇨제가 포함된 경우 가능하다면 아침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 시간을 바꾸시면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일부 항우울제나 이뇨제도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취침 전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가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루틴이 몸에 잠들 준비를 시키는 신호가 되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예방적 배뇨 효과도 있어요. 단순한 수분 조절을 넘어 방광 기능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방광 근육을 다시 강화하고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효과적이라고 추천하는 것은 점진적 방광 훈련과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점진적 방광 훈련은 낮 시간 동안 소변을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려운 느낌이 들어도 5분 정도 참아보세요. 이때 시계를 보지 마시고 TV 프로그램 한 코너가 끝날 때까지 또는 신문 기사 하나를 읽을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10분, 15분, 20분으로 점차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마시는 거예요. 너무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방광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 용량이 늘어나고 조절 능력도 향상돼요. 골반저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은 방광 조절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보통 2-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소변을 중간에 끊는다는 느낌으로 골반 바닥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15회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찾기 어려우실 텐데 실제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시면 그 느낌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또는 항문을 조이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복식 호흡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방광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배를 불룩하게 만들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에 10분씩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안감도 줄이고 전체적인 자율신경 기능도 개선됩니다. 또한 간헐적 방광 훈련도 효과적이에요. 낮 시간에 정해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시간마다 한 번씩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2시간 30분, 3시간으로 간격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규칙적인 배뇨 패턴을 학습하게 되어 야간에도 더 안정적이 됩니다. 야간뇨 개선과 함께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상당수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79세 김할머니는 야간뇨 때문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침실에 동작감지 조명을 설치하고 휴대용 변기도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는 야간요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어서 수면의 질까지 좋아지셨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조명 설치예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은은한 LED 조명을 설치하세요. 너무 밝으면 오히려 잠이 깨니까 은은한 정도가 좋아요. 요즘은 동작 감지 센서가 달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발을 내디디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을 추천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2-3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요. 신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있는 슬리퍼를 신으시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선택하세요. 끌고 다니는 형태의 슬리퍼는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복도나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화장실이 너무 멀거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면 휴대용 변기를 침실에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지만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면 매우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요즘 나오는 휴대용 변기들은 냄새 차단 기능도 있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침대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일어나기 어려워서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발을 바닥에 편안히 댈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하시고 침대 옆에 손잡이나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 옆에 손전등이나 스마트폰도 준비해 두시고 가족분들께도 야간요 상황을 미리 알려두시면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2-3주간 꾸준히 시도해 봐도 큰 개선이 없다면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오시길 바라요. 하룻밤에 4번 이상 지속적으로 깨는 경우, 소변을 전혀 참을 수 없는 급박료가 있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갑자기 소변량이 하루 3리터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또한 소변을 전혀 볼 수 없거나 발열과 함께 야간뇨가 심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면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경우도 응급 상황이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서는 다양한 치료법들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로는 야간 소변 생성량을 줄이는 데스모프레신이나 방광 과민성을 줄이는 항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 남성분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알파차 단제나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등이 있어요.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신약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비침습적 치료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외 자기장 치료나 전기 자극 치료 같은 방법들은 부작용 없이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나 천수신경 조절술, 전립선 수술 등도 고려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간뇨는 매우 흔한 질환이고 충분히 치료 가능한 문제예요. 의료진을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배뇨일지를 가져가시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동반 질환들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들이 야간뇨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78세 윤할머니는 저녁 식단을 완전히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기존에는 저녁에 국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를 밥 위주의 건식으로 바꾸시고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 대신 나물과 구이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녁 식사량 자체도 점심에 70% 정도로 줄이셨고요. 결과적으로 야간뇨 횟수가 5-6회에서 2-3회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종도 많이 개선되어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삼투성 이뇨가 발생해서 소변량이 늘어나거든요.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목표이고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10-15분 정도 하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어 야간 소변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아침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복용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부종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낮 시간 동안 다리에 고인 부종이 밤에 누우면서 혈액순환으로 돌아가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낮 시간에 다리를 높이고 있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염분 섭취를 하루 6지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도 야간뇨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수면무호흡으로 인해 자주 깨게 되면 그때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수면무호흡 자체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야간 소변 생성량을 늘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수면무호흡증 치료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변비가 있으면 직장이 부풀어 올라 방광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방광 용량이 줄어들어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변비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수분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더욱 엄격한 저녁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한 실내 건조함과 활동량 감소에 주의하셔야 해요. 야간뇨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시거든요. 또 일어나야 하나, 가족들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73세 정할아버지는 처음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며 치료를 포기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따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해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어요 라며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야간뇨 개선에는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야간뇨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통 2-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예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께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준비 시 나트륨을 줄인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안전 조명 설치를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셋째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룻밤에 7번 깨던 것이 5번으로 줄어든 것도 큰 진전이에요. 이런 작은 개선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지속적인 노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넷째는 전문가와의 협력이에요. 의료진을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정확한 정보 공유가 성공적인 치료의 열쇠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방광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감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리의 핵심은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가끔 실수하거나 원칙을 어겨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방법을 조정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계절이 바뀌거나 건강 상태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관리 방법도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70대 이상 야간뇨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정확한 원인 파악, 체계적인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필요시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최할아버지를 비롯해
최할아버지를 비롯해 제가 소개해드린 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야간료는 절대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배뇨일지 작성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 수분 관리, 적절한 운동, 안전한 환경 조성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2-3주 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시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또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조언도 구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기억해 주세요. 배뇨일지 작성부터 시작하시고 생활 습관을 점차 개선해 나가시며 필요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해 저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